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민법 조문 판례 정리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3관 연대 채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관 연대 채무 제413조 연대 채무의 내용 제413조 연대 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이행을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413조 연대 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제414조 각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의 생긴 무효 취소 제415조 채무자의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3년 농사 조문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016년 4시에 출제되었고요. 이 이후에 절대적 효력이 이, 경, 상, 면, 홈, 소,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제417조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의 경계가 있는 데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7조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의 경계가 있는 데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2015년 농사 을병정이 연대하여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게 맞겠네요. 을병정이 연대하여 갑에 대하여 6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금은 균등하다. 니은 갑이 병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때에는 을과 갑의 채무도 전부 소멸한다. X 갑이 병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때에는 병은 연대 채무 관계에서 완전히 탈락하고 다른 연대 채무자 을과 정은 병의 부담 부분이 2천만원에 하나의 채무를 면하게 되어 결국 을과 정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동그라미 지급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병과 정은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채권자 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없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출제 채무자의 구상권. 제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다는 이유의 법정 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주의,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22조와 비교. 이것이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큰 차이입니다. 2011년 노무사의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고요.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1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 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인정한다. 이게 책이 아니라 출력물이라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길 때 좀 많이 불편하네요. 잠시만요. 426조 제2항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상한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1항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부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청구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한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에 부진적 연대채무는 법 조항은 없지만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진적 연대채무 기본서 보실 때 꼭 잘 정리하시고요. 그 몇 개만 먼저 이야기하면 부진적 연대채무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 계약이 다른 부진적 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은 절대적 효력입니다. 판례 바뀌었고요. 일부 책에 아직 바뀐 판례가 안 올라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